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세로이 수학학원에서 고등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종남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부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원장님이랑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랑 수업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부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기는 한데 이제 내년에 올라가게 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랑 제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지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지망을 할 때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떤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내년에도 똑같을 거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냥 그동안의 경향이 이래왔다라는 거 정도만 어머님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학교마다 선생님들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면 뭐 부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내년에도 이럴 거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이래왔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배웠던 수학 상이랑 수학 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통 수학 1, 2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단원도 조금 구성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이 계정 버전에서는 1학기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1학기 내용이 너무 많고 내용도 어렵고 이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 조금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2학기로 넘어가면서 1학기에 새로운 내용이 좀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때 예전에는 시험 대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기말고사 이럴 때는 내용도 많고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1학기 때 조금 수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적응하면서 수학 시험 대비하기는 조금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학기에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몰리면서 여름방학이라는 그 기간 안에 2학기 내용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어머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내용은 사실 이게 과목명만 바뀌었어요. 지금 수학 1이라고 하는 과목이 대수로 바뀐 거고, 이제 수학 2라고 하는 과목이 미적분 1으로 바뀌기만 했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바뀐 거 없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수능 때 선택 과목이 지금은 있는데, 뭐 기하나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이런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고, 수능 때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확률과 통계를 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모든 학교가 다 필수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학생이 좀 이과적 성향이 있다,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나 기하를 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연계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 연계 과목. 그런 거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그거를 학교에서 발표해 준 게 있거든요. 대학마다. 근데 그거를 보면 공학 계열이나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나 기하 수강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3학년이나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듣게 되는데, 그럴 때 꼭 반드시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에 따라서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과를 쓸 거다, 이런 게 좀 미리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정했을 때 그거에 맞는 과목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는 게 내가 원하는 과목만 들을 거야 라는 게 약간 취지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과에 맞게끔 과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2랑 고1 같은 경우에도 요 과정에 맞춰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계인데,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1학년 때 방향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놓은 학생들은 막 자기가 뭘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생기부가 꼬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좀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학은 이렇고요. 이제 그 저희 송도권 안에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들 중에 이제 수학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뭐 학교별 뭐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어머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머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학교마다 그 과목 편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뭐 듣고 2학년 때는 뭐 듣고 3학년 때는 뭐 듣고 이게 다 학교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원, 학통 이렇게 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학교를 좀 보면 대건고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2학기에 나눠서 듣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내내 기하를 하는 게 아니라 기하 선택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A그룹은 1학기 때 기하를 다 수강을 하는 거고요. B그룹은 2학기 때 기하를 다 수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유불리가 있는 게 잘하는 학생들이 1학기에 다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2학기 때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받을 때 내가 잘하는데 등급이 좀 낮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잘 못하지만 등급이 좋게 나올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유불리가 있는 그 선택을 하더라고요. 대건고가. 그 다음에 좀 더 특징 있는 학교는 송도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에서는 3학년 때 하는 미적분 2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2학년 2학기 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선행 과목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배워야 이걸 배울 수가 있는데 송도고 학생들이 워낙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송도고 학생들이 워낙 그 특목 자사 떨어진 학생들이 여길 가다 보니까 선행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수학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송도고는 생기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뭐 고급 미적분 이런 게 여기는 없어요. 그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송도고에는 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고도 똑같아요. 공수원, 공수2, 대수, 미적분원, 확통 여기까지 다 똑같고 그리고 여고다 보니까 남고에 비하면은 수학에 그렇게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학에 그렇게 힘을 주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이과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기하, 뭐 이런 인공지능 수학 이런 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미적분 2까지. 그래서 사실상 이과 학생들은 공수원, 공수2 1학년 때 하고 2학년 1학기 때 대수, 기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미적분 1, 인공지능 수학 이게 또 약간 기본 세트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통 미적분 2 이게 거의 일반적인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제 문과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공수원, 공수2, 대수, 미적, 확통 이렇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세 개가 이제 그 문과 쪽, 그러니까 외고랑 국제고인데 외고랑 국제고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만 배워요. 배우는 것만 배우고 이제 국제고가 조금 특이한 게 미적분 2를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거의 선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확통이 원래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건데 여긴 이과 쪽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때 확통을 미리 배웁니다. 그럼 이과 쪽 학생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마무리고 여기서 이제 고급 미적분, 뭐 선형대수 이런 추가적인 그 특별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가 이제 생기부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학교 쪽에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이제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학교 분위기나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송고인데 여기 위에 그 숫자로 써 있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1차 선호도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근데 요게 숫자, 초과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달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송고 같은 경우에는 초과예요. 근데 항상 신송고는 미달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송은 항상 좀 인기가 많은 학교고, 그리고 지금 학원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신송고예요. 그래서 신송고는 저희 학원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신송고는 일단 부교재가 있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나 프린트가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낼게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재랑 프린트가 있으면 시험 대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변형됐던 어떤 문제들이라던가 아니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거다라는 거를 굉장히 대비를 많이 시키면 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줬잖아.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도 한번 낼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낼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송고 문제를 보게 되면 그 학교 학생들은 좀 쉽게 푸는 아니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주면은 얘네는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뭐 29번, 30번 그런 문제들을 여기는 꽤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22문제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송고에서 2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22문제 중에서 못해도 한 8개 이상이 29번, 30번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안 풀어보고 가면 그 자리 안에서 그걸 풀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송고는 절대적인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지만 그 문제를 미리 주고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신송고 특징이 뭐냐면 일반고긴 한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봤을 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 고3도 그렇고 계속 수학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 퍼센티지가 4%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1등급은 이제 전국 단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1등급은 그 학교에서 받는 4% 그 비율보다는 항상 높아요. 한 6%, 7% 막 그렇게까지 나오는 학교가 신송고다 보니까 여기는 수학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이 갔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 조금 이제 그 수학 성적을 뒤집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고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송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초과예요. 여기도 미달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달 나는 경우는 없고 그 부교재가 있기는 있어요. 부교재가 있는데 그게 교사용 부록이라고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가 정해지면 출판사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문제가 이런 것들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록을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기는 항상 그 책으로 만들어서 줘요. 연송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있기는 한데 부교재랑 관련 없는 모의고사 위주의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가 있지만 부교재랑 전혀 관련 없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시험 난이도 자체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시험 난이도 자체는 좀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학생들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네 학교 공고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송공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송은 좀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건고인데 대건고는 또 약간 항상 미달인 학교입니다. 이게 티어가 여기도 이제 뽑는 인원수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항상 미달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학교고 여기는 학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봤을 때 여기도 항상 프린트를 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걸 내겠다라고 정해서 주는 학교인데 아까 신송고랑 비교해 봤을 때 신송고는 부교재나 프린트 양 자체가 조금 많아요. 근데 대건은 그거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양 자체가. 그래서 그거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수학적으로는 부담이 좀 적어요. 그리고 심지어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건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미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쓰면 붙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 다른 학교 떨어졌을 때 붙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광고 가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뭐 수학으로 뭐 1등급을 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잖아요. 간당간당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광고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학교 퀄리티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또 사립이다 보니까 그래도 생기부나 이런 것도 좀 잘 써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공부하기도 크게 문제 없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물론 그게 있죠. 여기는 이제 다리 건너 가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때 좋은 건 대광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네, 송도고 사실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여기는 일단 여기 보면 아까 숫자랑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233명이면 여기 지금 정원이 330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를 안 썼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지금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신송이나 연송이나 뭐 다른 이따 연수고 나오겠는데 거기는 다 초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일지망으로 쓰면 그러니까 일지망으로 썼을 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항상 너무 많이 미달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특목 자사 떨어진 학생들이 여기로 다 몰리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일단 멀잖아요. 지금 여기 그 송도권 안에서는 송도구가 제일 먼데 뭐 멀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학교 분위기 자체가 여기는 이런 특목 자사 떨어진 애들이 그냥 절로 다 가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게 이제 그냥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랑 프린트가 얘는 또 심지어 없어요. 얘네는 그런 걸 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교재랑 프린트가 없다라는 건 출제 범위가 엄청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문제 좀 어려운 것들 있죠. 뭐 센 C라던가 아니면 뭐 고쟁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거 통틀어서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계산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송도고를 일지망으로 쓰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송도고는 뭐 특목자사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일반고도 일지망 써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대부분 다 모든 학생들이 송도고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도고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좀 극과 극이긴 한데 송도고 내에서 상위권 하는 학생들은 생기부나 이런 게 또 잘 나오기 때문에 뭐 학교를 잘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그 송도고가 아웃풋이 좋다라고 좀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송도고 아웃풋이 좋은 이유는 재수생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가는 거라서 그 아웃풋은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좀 허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역에서 학교를 잘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생기부도 그 진짜 잘하는 학생들 아니면 좀 잘 나오는 경우도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 내에서 그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례로 저희 학원에서 그 포스코를 썼다가 일지망 포스코를 썼다가 떨어진 학생이 있고 신송고를 일지망으로 썼다 떨어져서 송도고 간 학생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도 1등급을 지금 못 받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걔네들 정도면은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도고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비추. 근데 이게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운이 없으면 송도고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수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송도 말고 저기 동춘동 쪽에서 많이 여기를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여기도 이제 그 일지망에서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부교재랑 프린트가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고, 근데 시험 난이도 자체는 여기도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남고는 그냥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조금 더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남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나름 학군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수학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특히 남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고는 여기 지금 해송 방문을 묶어놨는데 해송이랑 방문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게 선호도 조사하면 항상 해송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해송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방문이 그 사립이고 약간 그 기독교 쪽 학교, 그러니까 그 천주교 뭐 그런 쪽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반감? 약간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학교 분위기나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긴 뭐 약간 그 중간에 무슨 뭐 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미사 같은 뭐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면 뭐 잘하는 학생이 어떨 때는 회송으로 몰리고 어떨 땐 방문으로 몰리고 어떨 땐 뭐 조금 나눠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송은 대부분 부교재가 있기는 있어요. 뭐 올림포스나 이렇게 뭐 아니면 올림포스 유형편이나 좀 쉬운 교재들 위주로 부교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방문은 그 부교재가 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프린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프린트랑 부교재가 있게 되면 거의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뒤에 사례 같은 거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그냥 부교재랑 프린트가 정해지면 내신 대비하기는 엄청 편하다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고 특성상 분위기는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애들이 잠을 안 자요. 수행평가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잘하는 학생들이 좀 일찍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뭐 1학년 1학기, 2학기 뭐 기말고사 이쯤 되면은 애들이 막 그냥 지치는 거예요. 막 너무 자기가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내 옆에도 잠을 안 자고 내 옆에 또 다른 옆에도 잠을 안 자고 이러니까 요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 준비를 얘네는 수행을 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래요. 여고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여고 여기도 이거 미달 이거 숫자 보이시죠? 이게 또 장난 아니에요. 인천여고가 그러니까 여자 송도고 약간 그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돼. 여기는 1학년 자퇴생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그냥 자퇴가 거의 막 제가 인천여고 이제 지금 고3인 인천여고 1학년 때부터 가르쳤을 때 애들이 올 때마다 한 명씩 자퇴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반에서. 그래서 어떤 반이 원래 정원이 30명이었는데 막 20명으로 줄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인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천여고는 자퇴 비율 그냥 얘네는 그 남자애들이랑 다르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길을 바로 알아보는 거죠. 정시 길을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비율이 좀 높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송도고보다 더 치열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미달이 이만큼이니까 여고에서 떨어지면 다 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옥년도 있어요. 옥년도 미달이 좀 많기는 한데 옥년이랑 아니면 인천여고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건데 여기가 특히 이런 애들이 특히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고가 상대적으로 남고보다는 수학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남고만큼 어려운 데가 인천여고예요. 그래서 인천여고는 여고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시험도 어렵고 애들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애들이 가면 진짜 미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 기준에선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추천하진 않는데 또 여기서도 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천하지는 않는 학교지만 그래도 학교 분위기는 좋아요. 학교 분위기는 좋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그냥 애들 표현으로는 그냥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몰려다니는 애들끼리만 몰려다니더라고. 견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년여고가 있는데 옥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그 송도고 바로 옆쪽에 있는 그쪽의 학교라서 옥년이 예전에는 되게 뭔가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냥 뭐 여기도 약간 공고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져서 뭔가 이렇게 잘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프린트랑 부교재도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주는 추세고 그 부교재나 프린트에서 출제 빈도도 좀 많이 높은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고, 옥년여고가 여기 송도권 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시험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 중학생들 중에서 선행하는 학생들한테 여기 시험 풀리면 다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년은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은 좀 적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수학이 자신 없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물론 여기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좀 체력적으로 좀 지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통학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여기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가 선택을 어디에 초점을 더 두느냐죠. 그러니까 내 체력에 좀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성적에 좀 초점을 두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여고는 그냥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동춘동 쪽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여학생들이 다 여기를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쓴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프린트가 항상 있어요. 여기도 항상 프린트가 있고, 그 프린트에서 항상 출제가 거의 많이 돼요. 거의 연계율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도 뭐 학교 분위기 자체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신설고가 이제 생기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첨단 1고 그냥 가칭인데, 첨단 1고, 해양 3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여기는 509, 이게 809 이렇게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 일지망 이렇게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학원 위치로 봤을 때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설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처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막 계속 운영돼 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정착해 나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요 과목 선생님들이 막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중간에 뭐 수학을 누가 가르치다가 이제 다른 선생님 또 가르치고 막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집중을 많이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설고는 좀 특히 비추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학으로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니까 남학생들한테 비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학생들이랑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나 이런 거 진짜 그냥 다 깔아주는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학생들한테 특히 비추천하고, 그 다음에 공학이다 보니까 애들이 가면 연애를 진짜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좋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설은 좀 비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고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송도의 거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부교재 자체도 그냥 어려운 교재만 써요. 뭐 올림포스 고난도라던가 뭐 고쟁이라든가 뭐 1등급 만들기 뭐 이런 것만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런 것만 계속 돌려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 치열하고 시험 난이도도 어렵지만 그래도 뭐 생기부나 이런 걸 좀 잘 써주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준의 학교는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외고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부교재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교재 안에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고, 시험 난이도는 여기 송도에 있는 남학교나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외고 특성상 수학을 막 좋아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그거 나름대로 또 변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는 그냥 평이한 편이고, 그래서 문과 쪽 성향이지만 수학을 좀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갔을 땐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학교 시험이나 이런 거 대충 한번 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인 과목은 공통수학 1, 2,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거, 대수, 미적분원, 확통, 이게 메인 과목이에요. 이게 수능 때까지 가는 어떤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지지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결국은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이다 보니까 여기는 교과서부터 모의고사 킬러 문항까지 아주 그냥 베리에이션이 넓어요. 베리에이션이 넓고, 그래서 심화학습, 그 다음에 기출변형, 이런 거를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이 끝났다 보니까, 이제 7월부터, 뭐 지금이 7월이니까 7월부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통수학 1, 2만 좀 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다른 학원 디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어머님들도 이렇게 홍보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대수 미적분 막 깔아주고 하는 학원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물론 이게 잘 돼 있으면 이거 하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랑 2가 잘 돼 있으면 당연히 이거 한번 보고 가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시키면 그 기초가 안 다져진 상태에서 거기다 계속 뭔가를 쌓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조금 수학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또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학원에서는 7월부터 요거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이거나 이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거 위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겨울방학 때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한 반년 정도 이걸 하다 보면 애들도 좀 질릴 수 있거든요. 물론 계속 하긴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선행을 안 해서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겨울방학 특강으로 이거를 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신청을 해주시거나 이러면 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걸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어차피 이거나 이것도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이 조금 심화되고 이런 거라서 이걸 잘 해놓으면 이거는 그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인 과목 말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하나 인공지능 수학이랑 뭐 미적분2, 근데 미적분2는 아직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시험을 본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하나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시험을 봤는데 이게 다 등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뭔가 힘을 줘서 문제를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는 이제 기초적인 문제 아니면 뭐 교과서 아니면 학교에서 뭐 프린트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력 과목은 여기 공수원, 공수2, 대수, 미적분, 확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학교에서 준 프린트예요. 학교에서 준 프린트. 그다음에 오른쪽이 실제 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편집을 한 거라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이게 이번에 그 신송고의 프린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식 보면 이거랑 여기랑 문제가 이게 식이 조금만 달라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요거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 아니면 숫자만 바뀐 문제 그런 것들을 적어도 한 3-4번은 풀리고 시험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기억에 있는 그거를 쭉 써내려 가는 거죠. 이 숫자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 반에 어떤 학생은 이거 보고 이거 원래 답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답이랑 숫자만 조금 바꿔서 비슷한 거 답 찍어서 맞은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 않는데도 그 정도로 이렇게 부교재가 있으면 그 시험 대비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대검고인데 그 대검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 원래 문제가 모의고사 21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21번이라고 하면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 객관식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그러면 푸는데 기본적으로 한 10분은 걸리는 문제예요, 원래 같으면. 근데 이거를 풀고 그 방법을 알고 가다 보니까 이거 푸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풀고 이걸 외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숫자가 여기 요거 하나 딱 다르거든요. 여기랑 요거. 그래서 요거 딱 하나 다르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쭉 써가지고 그냥 그 숫자만 딱딱딱 해서 맞는 거 딱 체크하고 넘어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번이면
그 시험에서 거의 마지막 문제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건 연수요고인데, 연수요고도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 로그 다 똑같고 여기 안에 2차식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넣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다 넣고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문요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밑에 박스가 완전 똑같아요. 이거 박스가 똑같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5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뭔가 n이 정해져 있어요. 값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n 몇 개 중에서 그 15 넘어가는 것만 빼고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외웠으면 이건 풀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올해는 해송고가 부교재가 있어서 이게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도 조건의 숫자만 조금 달라져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올해 인천여고는 또 부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완전 그림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푸는 방법만 알았다면 그냥 그 보자마자 숫자만 바꿔서 막 대입하고 이제 문제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문제는 이런 데예요. 이제 송도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교재 없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근데 이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연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 학교에서 부교재나 프린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강의를 다 촬영을 해줍니다. 촬영을 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재생몽독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원장님이 해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학교 선택할 때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학교를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좀 끝났어. 원장님 들어오시면